이야, 한정판 굿즈 드디어 구했네. 내 이거 2만원에 샀는데 리셀가가 17만원이면 10개만 팔아도 150만원 뚝딱 벌겠네. 이 나이스. 뭐야, 국세청에서 전화가 왜 오지? 여보세요? 리셀 거래하신 적 있으시죠? 네, 했죠. 사업적 거래로 의심돼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리셀인데 사업적 거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유행했던 라부부 아시나요? 이 인형 시리즈가 인기를 얻으면서 발매가는 24,000원이지만 리셀 플랫폼에서는 17만원까지도 거래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리셀 광풍이 불었던 인형입니다. 사실상 거의 재테크 수준인데요. 그럼 이렇게 비싸게 리셀하는 건 불법일까요? 오늘의 주제, 리셀의 법적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벨입니다. 리셀이라는 건 다시 판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 중고거래랑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법에서 이 둘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셀과 중고거래를 구별하는 법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죠. 법적인 의미를 떠나서 통상적으로는 리셀은 희소성 있는 상품을 사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는 재테크의 성격이 강하고, 중고거래는 자신이 쓰던 물건을 좀 저렴하게 판다는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재판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요즘 생기는 리셀 플랫폼들도 그 자체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각 브랜드별로 지침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서 각 개별 법령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쟁점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 문제.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 대상인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갖추고 있거나 거래 횟수, 규모에 따라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딱 얼마부터라고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는 사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고거래 또는 리셀 거래를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해외 직구를 한다면 관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둘째, 사기 보상 문제.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는 워낙에 유명하죠. 리셀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 거래 조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방의 신원 등을 특정하고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거나,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형사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민사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계좌를 묵는다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콘서트, 경기, 암표 문제. 일반적인 물건들의 중고거래, 리셀 말고 콘서트나 운동경기 같은 티켓에 대한 암표들은 조금 다른 법이 적용되고 그 거래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경기장, 역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표 판매는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지식재산권 문제. 일단 제품이 완전한 정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품 제품은 처음에 제대로 구매를 할 때 원작자가 갖고 있는 그 지식재산권을 사용했다고 보고, 그 다음번 거래에 대해서는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흔히 권리소진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권리소진 이론에 따르면 처음에 정품을 제대로 구매했다면 그 다음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작자가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나이키나 샤넬 등 일부 브랜드들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리셀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원 혜택을 없애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죠.
다만 보통 문제는 정품이 아닐 때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한국으로 직구한 뒤에 재판매하는 형태죠. 이 경우에 애초에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짝퉁일 가능성이 있고, 짝퉁이라면 그 자체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 역시 당연히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리셀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